안녕하세요. 뚱시달리아의 37번째 영화 골목이 끝나는 곳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에커맨 만났습니까? 마크 딕슨이 자기도 이제 뭐 여유가 없는데 700불하고 그 친구한테 폴한테 300불 구워가지고 1000불을 마련했습니다. 그 에커맨이라면 확실히 이 진티언이의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잡아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그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있는데 꽉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창살이나 저게 마치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죠? 이 둘은 지금 심각하게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마크 딕스는 본인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형사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자인 그 상황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주인공인 진 티어니 같은 경우에는 모간 테일러죠.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빼낼 수 있는 그 마지막 상황이 이 마크 딕슨이 소개해준 그 에커맨 변호사였는데 그 일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간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커맨 말고 변호사가 없겠느냐, 내가 어떻게든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용없다고 해서 절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갔고 이제 재판까지 못 받으면 영영 못 빼내고 절망적이다. 그런데 재판 안 받을 거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빈말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확신에 차서 그러냐. 나한테 뭐 숨기는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숨기는 거 있고 페인 안 주겠으니까 안 주겠다는 거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뒤에 나한테 속이는 게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경찰의 비밀 같은 거라서 나한테 말을 못 해주냐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못 하면서 있으니까 당신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마치 범죄자처럼 거기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둔 심정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상황을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 아버지 범죄자였고 내가 17살 때 교도소 타러 가다가 총 맞아서 사살돼서 사망했다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정심과 가지면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지켜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뭔가 결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액션에 들어가야 되죠. 윌리를 태웠습니다. 그 윌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윌리, 너 저번에 해서 12시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석방 돼서 그때 문제 있어서 지금 문제되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힘으로 해결하냐.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크 딕슨이 형사이면서 범죄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도 범죄자 주제에 무슨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너 빨리 그 스칼리스 있는데 빨리 전화해 하면서 억지로 또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 게, 지금 딕스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인데 뭐 우발적이건 어땠건 살인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보면 매번 사람을 대할 때마다 본인이 아주 또 형사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오히려 더 압박하고, 그런 느낌이 참 아이러니하는 그런 부분을 주죠. 저 경찰 박스, 전화 박스 안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자체가 아주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전화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여기에서 암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전화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이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있다가 보실 겁니다. 전화를 받고요. 그러면서 그 좀 전에 스칼리스의 부하가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마크 딕슨이 나한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죠. 야, 경찰이 우리 회선 다 알 건데 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때 스칼리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줬고 어디로 해서 혼자 오라고 얘기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끝장을 낼 생각이죠. 마치 그 황야의 결투처럼 둘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사실 스칼리시하고는 통화는 못했다, 그러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내용을. 그런데 항상 특히나 범죄 영화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의 말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범죄자나 형사나 다 말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면서 그게 증폭돼서 하나의 사건하고 만들어지면서 서스펜스를 만들어주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말을 전달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게 100% 그거를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하고 저희 살아가는 부분에서의 그 말의 엇갈림하고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 진티언이 모간 테일러를 보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마치 이런 연출은 어떤 연출입니까? 마치 어떤 연극 무대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쪽에 빛이 있고 그 안에서 마지막 처벌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을 켜고요, 택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서장한테 쓰기 시작합니다. 샌디 딕슨's Keys. 이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편지를 씁니다. 저 아버지 샌디 딕슨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았으나 뉴욕에서는 항상 뉴욕에서 저를 샌디 딕슨의 키즈 아들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이 경찰서에서도 제 과거가 되어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는 저는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용기 있게 죽고 싶습니다. 케네스 페인 사고 제가 죽였습니다. 몇 대 때리려고 한 게 반항을 하자 한 대 때렸는데 머리에 철심이 박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비열하게 은폐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피가 제 몸 안에 흐르나 봐요. 이젠 이걸 떨쳐내겠습니다. 제가 스칼리시를 잡으러 갈게요. 제가 모리슨을 죽인 모든 거를 갖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절 위해 심판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참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결국은 여태까지의 과정 자체가 어땠습니까? 막 변호사도, 에커슨이라는 변호사도 섭외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의 진 티어니, 모간 테일러의 아버지의 그 무죄를 본인이 막 그 경찰서에서도 저 사람 범인이 아니다 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돈까지 모아서 팔방으로 움직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진 티어니한테 본인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앞두고 결국은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범죄자와 형사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훌륭한 형사를 되기 위해서는 이 범죄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고, 범죄자로서의 자신 마크 딕슨이 죽어야지 그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에 와서 유서를 쓰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올렸다가 이게 또 그 저작권에서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서장한테 편지를 남기고 이제 마지막 키스를 하고 이마에,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상황의 역전이랄까요?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 범죄자로서의 마지막 유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스칼리시가 차를 보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스칼리시의 그 본부로 가는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치 스칼리시가 형사고 본인이 이제 호송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범죄자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연출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을 바꿔서, 사실 이런 영화는 그 연출이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될까요? 결국은 이 마크 딕슨이 경찰이면서 형사이면서 동시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그런 뉘앙스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그 경찰 옆에 호송되는 범죄자 같죠?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또 다른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장면은 못 보셨지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턱 걸칩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마치 차량 문이 열릴 때 차량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덜컥 열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떤 교도소의 그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호송이 돼서 갑니다. 그리고 무기, 총을 확인을 받고요.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이 부분부터 참 재밌는 연출인 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누워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책을 읽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거는, 지금부터는 스칼리시가 형사의 느낌이에요. 볼까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너 앉으라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신문하듯이 마크 딕슨을 앉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에 증오심이 가득하고, 누가 형사, 그냥 이 장면만 보면 스칼리시를 형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형사 당신은 나만 의심을 하느냐. 오히려 보면 이제 본인이 신문을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 죄 없어, 맨날 풀려나잖아. 그런데 너는 미친 증오심을 가지고 나만 쫓아다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나 이런 게, 내용은 지금 저렇게 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역할은 거의 형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극을 합니다. 마치 그
경찰이 신문하면서 범죄자를 자극하듯이 네, 얘기해 보라고 하고 네, 네,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총을 떼면 저렇게 하니까 총을 쏴서 맞습니다. 쏘지 마, 경찰 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 신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건 신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그 마크 딕슨이 스칼리시한테 본인이 우발적으로 죽인 팀 페인까지, 캔 페인까지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슨 죽인 거는 스칼리시가 죽인 게 맞는데 자기가 관련된 범죄까지도 떠넘기려고 했잖아요. 얘기합니다. 감히 내 구역에 들어와서 나를 상대하려고 해 하면서 그리고 나 이제 알았어. 너가 나를 살인자. 그때는 캠페인의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 본인 안에 감추고 있는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캠페인 죽인 거잖아. 너가 죽여서 그 호숫가에 빠뜨려서 시체 유기한 거잖아. 그러는데 한쪽 묵묵히 듣고 있죠. 마치 완전히 본인의 범죄를 다 알아냈습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그 부분을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법을 지키면서 살인자를 처단한다는 경찰이 너가 범인이잖아. 너가 범죄자잖아. 반은 범죄자고. 그런데 그러면서 막 몰아가는 장면입니다. 너가 범죄자이면서 너 피에는 뭐가 흐르는 줄 알아? 네 아버지의 피가 흘러. 너도 범죄자야. 너 살인자잖아. 그러면서 너 이제 경찰 감옥 가서 나올 때쯤이면 나하고 다시 해서 경찰에 맞서 싸우면 되겠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제가 전화 부분 얘기했죠. 전화가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면서 전화 하나로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어떻게 역전되냐 하면 이 전화 하나로 모든 게 역전되냐면 전화의 내용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압박하죠. 그런데 전화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화 얘기가 나옵니다. 스티븐을 쫓았는데 모리슨 얘기 다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칼 말되니 결국은 딕슨의 방식으로 해서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스티븐이 모든 범죄를 자백한 겁니다. 이게 전화의 내용인데 전화를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여태까지 형사의 역할을 하면서 마크 딕슨을 몰아붙인 스칼리스가 다시 범죄자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범죄자로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딕슨이 한 명이 범죄자가 됐으니까 딕슨은 다시 형사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게 차가 덜컥 들어왔을 때는 딕슨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서 이 무리들한테 갇히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차량을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 딕슨이 오히려 보면 형사로서 그들을 갖다가 범죄자를 그 안에 잡아낼 수 있는 그 역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영리한 연출이고요. 아까 전화기가 좀 거대하게 인식이 되게 따로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의 예고일 수 있고, 항상 전화라는 게 무언가 전달을 받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상반된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보면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구성상의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형사이면서 동시에 범죄자가 사건을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그 법학자가 동시에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되는 창 속의 여인하고 주인공의 그런 부분은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런데 한 명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결론을 해결했으면 여기에서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이런 경찰의 전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저렇게 내려가자 이제는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차단시키려고 막 가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저기 들어갔죠. 이제 차가 들어갑니다. 한쪽은 이제 차가 엘리베이터에 탄 거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아까는 올라왔고요. 내려갔고, 아까는 차에 들어와서 본인이 갇혔고, 이제는 스칼릿 일당을 갇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리하죠, 상당히. 네, 이렇게 해서 전원을 차단해서 여기에 완전히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경찰 사이렌이 울립니다. 네, 이렇게 울려서 상당히 영화 전체의 연출이 간결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죽으로 들어가는 범죄자, 이제 명예로운 경찰이 되겠다고 범죄자인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지 마크 딕슨은 그 명예로운 경찰이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그런데 죽으러 왔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범죄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구도가 어쨌든 지금은 형사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너무 잘했다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형사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불려놨고 모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됐을 때 본인은 이제 범죄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자기 입만 다물면 되는 선택이고, 그리고 유서도 너가 안 죽었으니까 유서 필요 없고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감추기가 어떨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네, 아버지도 마크 보고 싶다고 하고. 서장님 읽어주십시오 합니다. 네, 읽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죠.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No. What is it? Please tell me, Bob.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이럽니다. 결국 두 사건이 다 해결됐네. 서장이 그래요. 그리고 너 체포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건이라는 거는 아까 스칼릿이 일당을 잡아낸 거는 모리슨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켄 사건은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범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드디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기소는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게 사고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같은 인간한테 기회를 줄까? 그러니까 실수 누구나 하잖아요. 하니까 나 같은 인간한테 기회를 줄까? 하니까 기회를 줄까? 하니까 당연히 줘야죠 하면서 마음만 받을게요. 그랬는데 기다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 맞췄네요. 그러고 이제 하고 본인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결말로 가겠죠. 이런 영화인데요.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 영화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그 마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 진티언이하고 우리 그 마크 딕슨 형사하고 그러니까 다나 앤드류스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꽤 길게 2번이 나와요. 그게 되게 재미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도 싹 트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못 보여드려서 이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 이렇게 그 부분 같은 경우를 건너뛰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화 전체에 짜임새가 대단히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토 프레민저의 작품은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매끄럽고요. 어떠한 장르를 가든지 적어도 믿고 보실 수 있는 상당히 수준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에요. 어쨌거나 잘 시청하셨길 바라고, 네, 잘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